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재해로 인정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병원에 입원이나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요양 중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건 업무상재해로 인정이 될까요? 예를 들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눈길에 넘어져서 다치게 된다거나 또는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입원실에 코로나가 퍼져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치료를 하던 도중에 수술이나 이 치료 방법이 잘못돼서 합병증이나 아니면 다른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경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으로 보호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 않은 다른 분들은 어쨌든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기로 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병원에 지정한 방식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그 과정에 발생한 사고들인데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들에 대해 제가 한번 같이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상재해로 승인된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통원하는 경우에 그 길에서 경로에서 교통사고나 아니면 넘어지는 등의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 집과 병원 사이의 정상적인 순로, 중간에 예를 들면은 친구를 만나려고 잠깐 이탈했다가 병원에 간다던가 아니면은 갔다 오는 길에 음식점에 들러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한다던가 하는 사적 행위에 이제 이탈이 없는 이상은 이 모든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들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과 병원 사이를 오가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직장에 출퇴근을 하시면서 병원을 다니시는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에도 특별히 사적으로 일탈하는 게 없다고 한다면 산재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통원하다가 다친 경우여야만 하며 그 병원에서 다른 개인지병 치료를 받고 있고 그 개인지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원 밖에서 발생한 사고 말고 병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병원에 혹시 입원을 했는데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퍼져서 집단 감염된 경우라면 이건 산재가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에 병실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게 확실하다면 공단은 이 또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병실에서 코로나가 발병된 게 확실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병실에 집단 감염이 있었다는 사실들,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코로나에 확진이 된 게 맞다 이런 것들이랑 나는 그 이전에 검사할 때 코로나가 음성이었다 이런 내용들을 지참을 해서 병원에 추가 상병 신청서와 소견서를 작성 받아가지고 공단에 접수를 하시게 되면은 무탈히 산재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입원을 해서 취침을 하던 중에 이제 침상에서 낙상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산재로 보호가 될까요? 당연히 이런 것들도 모두 산재로 인정 가능합니다.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은 병원 내에서 요양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들도 모두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뤄볼 부분은 의료과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병원에서 다양한 치료를 받다 보면 그 치료 방법이나 사용하는 약제 등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질병을 진단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부분도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 기존 승인되었던 업무상재해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약제나 수술 방법이 정말 명확한 이 새로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명확한 원인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추론이 될 때 한해서 이걸 승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해가지고 이제 뇌 쪽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수술을 진행을 하다가 사용되었던 마취제나 이 약제들이 독성이 너무 강해서 간 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결국 간경화로 사망하신 근로자분이 계신데요. 요거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상병을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전혀 다른 부위를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좌측 어깨 수술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의사의 과실로 우측 어깨를 수술을 하거나 허리뼈 3번, 4번을 수술하려고 들어갔는데 4번, 5번을 수술하는 등 생각보다 황당하겠지만 이런 경우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런 경우에 본래 지출할 필요가 없었던 공단의 보험급여가 이 병원에, 의료기관에 과실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다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고요. 이 근로자분한테는 전혀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똑같이 일반적인 산재 승인됐을 경우와 동일하게 병원비나 휴업급여 또 장애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자분이 이제 제3자와 모의를 해서 그 보험급여를 편취할 목적으로 이 잘못된 부위를 수술하는 것을 사실 알면서도 이걸 묵인하거나 나아가서 동의를 한 경우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때 그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이게 업무상재해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근로자에게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근로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